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4일 오전 5시입니다. 바깥에는 간밤에 내린 눈으로 하얗게 덮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나가 봤더니 신선한 공기와 함께 눈이 아주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출근하실 때 조심하시면서 이 근사한 경치, 근사한 대한민국을 감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었는데 김정은 세력에 이 나라를 넘겨주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투표에서 나옵니다. 오는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매우 중요합니다. 2022년에 자유진영이 반드시 정권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즐거운 반가운 뉴스가 있습니다. 이제 범야권 단일화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미스터 단일화라고 부를 만한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노력이 성사를 거두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어제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제안했던 국민의힘을 제외한 범야권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의 1차 단일화 방안을 수용했고,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도 우리도 거기에 호응하겠다라고 함으로써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서 뽑힌 사람과 금태섭, 안철수 두 사람의 경선에서 뽑힌 사람이 결승전을 하는 아마 3월 초로 예상됩니다. 3월 초로 예상되는 합의가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투표한 한 달 전에 이 경선 한 달 또는 한 20일 전에 최종 후보가 나오는 상당히 재미있는 게임이 지금 전개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연동해 가지고 데일리안이 RN서치라는 이 여론조사 기관의 의뢰에서 조사한 가상 대결을 보니까 안철수로 단일화가 되면은 박영선 전 장관으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상 대결에서 39.7대 33.5로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다만 이게 오차범위 아닙니다. 안철수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범야권 후보들이 모여 1차 단일화를 이루자. 저희가 범야권 후보 단일화 예비경선 A조라면은 국민의힘은 B조가 될 것이다. 안 대표는 단일화의 조건으로 네거티브 없는 경선, 승자에 대한 패자의 공개 지지 등을 내걸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안 대표의 결단을 환영한다. 말씀하신 조건들은 흔쾌히 받아들이겠다. 설 연휴 전에 서울 시민 앞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기회를 갖자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4일 오후 오늘입니다. 국회의원회관 식당에서 단일화를 위한 첫 회동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선 방식을 논의할 실무협상팀 구성과 토론 일정 등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나경원, 오세훈 두 분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국민의힘 경선 상황도 일단 정리가 되었습니다. 즉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 등 4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만나가지고 2단계 경선 방안을 사실상 추인을 했다고 합니다. 정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후보 선출 과정을 완료한 후에 국민의힘 후보와 제3지대에서 선출된 후보와의 최종 야권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낸다는 데 완벽한 의견 일치를 보았다. 국민의힘은 5일
본경선에 오를 후보 4명을 발표한 뒤에 1대1 토론 등을 거쳐 다음 달 4일 3월 4일 서울시장 후보 한 사람을 최종 선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국민의힘은 이렇게 하면은 일종의 미스터 트롯 방식이 되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모아서 그 여세를 몰고 4월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모양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2단계 경선이 야권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최근 입당 없이 국민의힘 경선 참여는 불가능하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선긋기에 가로막혀 돌파구를 찾지 못했으나 금 전 의원 역시 안 대표의 출마로 제3지대에서 존재감이 약했던 상황인데 묘하게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가지고 단일화할 수밖에 없다.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또 국민적 압박도 있고 언론도 상당히 그쪽으로 몰아간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범야권 단일화라는 지금까지 안 해본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데일리안 RN 서치의 조사에 따르면은 범야권에서 누가 단일 후보로 나오는 게 적합하냐라고 물었을 때 참고가 될 만한 건데, 범야권의 적합도,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에서는 안철수 31.7%, 나경원 16.8%, 오세훈 12%였습니다. 그리고 가상 대결에서는 안철수 39.7, 박영선 33.5, 안철수 41.5, 우상호 28.1, 나경원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는 나경원 31, 박영선 35, 오세훈으로 단일화가 되면은 오세훈 27.1, 나경원이 아닙니다. 박영선 35.8로 해가지고 가상 대결의 조 구성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나올 때만 범야권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에 불과하고 실제 선거 기간에 들어가면은 이게 많이 바뀝니다. 이 서울 시민의 이 여론을 보면은 문재인 국정 운영 잘한다 38, 못한다 59.3, 대충 6대4 구도로 이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겁니다. 6대4로 유리하지만은 여러 가지 암초가 있죠. 첫째, 당의 힘이, 당력이 서울에서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셉니다. 그러니까 조직표 동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율이 낮아요. 보궐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낮다는 게 이 조직 동원력이 약한 야권에는 잘못하면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이 조사에서는 32.2, 국민의힘이 32.2, 민주당이 31, 비슷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오차 범위에서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는데, 주의할 것은 이 한국 갤럽 조사와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 갤럽 조사는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 정당 지지도 조사가 이 조사하는 기관마다 크게 틀립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째, 투표율입니다. 최근 가장 높았던 보궐선거 투표율은 2011년 10월 26일 박원순 씨가 범야권 단일화 후보로 나와가지고 나경원 당시 이 한나라당 후보에게 이겼던 그때의 보궐선거였습니다. 그때 약 47%였습니다. 투표율이. 그게 가장 높았고,
보통은 투표율이 30%밖에 안 됐습니다. 30% 내외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더구나 코로나 사태라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또 하나 변수는 이 자칭 우파라고 하는 이 세력 안에서 아직도 작년 4.15 총선이 사전투표와 그 개표의 부정에 의해서 미래통합당이 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시 또 뭉쳐가지고 요새 신문 광고 등을 내면서 사전투표하지 말자, 사전투표 반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입니다.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또 그들이 주장하는 조장론은 이번에 또 이 사람들이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졌다라는 캠페인에 동참하는 걸로 해가지고 극적으로 확인된 거지만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하지 말자 하면은 범야권 성향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게 됩니다. 이게 치명적일 수 있다 이거죠. 거기에 영향을 받는 표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이번 아마 서울시장 선거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1대1 구도로 가면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결정이 됩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몇백 표 차이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투표하지 말자 하는 운동을 벌이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빚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국민의힘과 안철수 두 분이 투표율 높이는 사전투표 안심하고 하세요라는 투표율 높이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아주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범야권 단일화라고 하지만은 저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대한민국 단일화라고 봅니다. 대한민국과 김정은과의 대결에서 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편에 선 사람, 문재인, 김정은에 반대하는 사람 다 뭉쳐라 해가지고 단일 후보를 낸다면은 희망이 생기고 이 모델을 2022년 대선에 적용하면은 자유진영이 대통령 권력을 되찾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